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 8월 9일 날 건강보험 강화 대책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문재인 케어를 발표를 합니다. 이미 선택진료비를 폐지를 시켰고, 그것도 뭐 현실성을 고려하지 못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도 현재 의료계의 상황을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서 또다시 포퓰리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의료 정책을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당시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야, 이거는 의료계 현실을 정말 아무것도 고려하지 못한 탁상공무의 결과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셨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길거리로 나가셔가지고 데모도 하셨죠. 근데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언론이 마치 이거는 의사들이 의사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딱 씌워놓게 되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내가 좀 가격을 싸게 낼 수 있었는데 저 의사놈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겠다고, 자기 돈 좀 더 벌겠다고 이거를 방해하고 있네, 문재인 케어를 방해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여론적인 공감을 형성하지 못했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뭐 완화가 돼서 문재인 케어가 수정이 되긴 했지만 그 기본적인 골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도 문재인 케어가 도대체가 뭔지, 도대체가 뭐가 문제인지, 왜 이것이 반시장 자본주의적인 생각인지 그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이 영상을 다 보고 난 뒤에 이 정책 같은 경우도 시장 자본성을 빼먹은, 시장의 자율성을 빼먹은 문재인 대통령식의 또다시 잘못된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 케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골자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현재 의료계가 처해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비급여와 급여 사이의 어떤 각각의 장단점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것인데, 일단 문재인 케어의 골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3,800여 종이 됐었던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겠다라는 것이 일단 문재인 케어의 기본적인 골자인데, 아마 대부분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급여와 급여 그 개념조차도 잘 모르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에서 제공을 해주신 그 자료를 제가 좀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료를 좀 보시죠. 자,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의료 체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위에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건강보험공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까만색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소비자, 빨간색 사람이 이제 의사가 되겠죠. 현재 지금 우리의 의료 체계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이제 진료를 받게 되면 전체 금액을 내지 않고 20%에서 30% 정도만 금액을 내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70%, 그 다음에 80%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후불제로서 의사한테 돈을 지불해 주게 되겠죠. 평상시에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건강보험료 이런 식으로 금액을 지금 지불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후불적인 개념으로서 의사 선생님한테 지불해 주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급여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급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후불제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후불제적이라는 것 자체도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 같은 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은요, 제일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청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귀찮죠. 의사님 입장에서 같은 단순히 귀찮은 문제가 아니라 뭐 이런 또 절차적인 것들이 막 늘어나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금액 자체가 뭐 실제로 같은 경우는 30만 원을 줘야 되는 것인데 청구를 30만 원을 했는데 실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같은 경우는 20만 원만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뭐 해마다 이제 뭐 정책 같은 게 또 바뀌면서 했던 말 이제 바꾸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이제 뭐 대부분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원래 주기로 했었는데 20만 원을 깎아서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급여 시스템에 대한 얘기고, 비급여가 뭔지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좀 보시죠. 자, 비급여 같은 경우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건강보험공단은 빠지고요. 환자와 의사 둘 사이의 1대1로서 다이렉트로 이루어지는 것이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은 이제 빠져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선불제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비급여와 급여 두 가지를 이제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의 골자는 뭐냐? 비급여에 해당됐던 3,800여 종 이 지금 의료 행위들을 급여로서 끌고 오겠다라는 것이고, 이 말은 바꿔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은 건강보험공단의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것이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의사한테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야 되는 금액은 좀 적게 된다라는 장점인 것처럼 보이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비급여
같은 경우는 원가 대비 128% 정도로 측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같은 경우는 원가 대비 한 68% 정도로 측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의사한테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라는 원가에 비해 가지고 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원가 대비 68%밖에 안 된다라는 소리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진료를 보면 볼수록 마이너스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계속 진료를 보면 볼수록 마이너스가 되겠으니까 그 누가 하겠어요, 그런 진료를.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발생했던 거를 메꿔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비급여인 겁니다. 그래서 비급여 같은 경우는 원가 대비 128% 정도로 측정이 돼 있었던 것이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지금 의료 시스템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구조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비급여를 줄여버리겠다. 그렇죠? 급여를 높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비급여를 줄여버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발생했던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를 메꿀 수 있었던 비급여가 줄어드는 것이니까 당연히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계속 진료를 보면 볼수록 더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구조가 지금 문재인 케어의 기본적인 골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지금 문재인 케어 자체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를 못하고 있다는 게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지금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환자의 수가 전체 환자에서 93% 정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환자들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민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담당을 하게끔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을 전부 다 지금 민간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현실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체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OECD 평균은 그게 9%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7.7%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의 의료 체계 같은 경우는 아주 의료 시스템 자체는 최고 사양으로 우리가 맞춰져 있지만 내게 되는 금액 같은 경우는 OECD 평균에 비해서 작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래 좋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비급여를 그래 줄이고 급여를 높이겠다, 그래 좋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제일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국민건강보험료가 증가가 돼야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건강보험료가 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돈을 많이 줄 수가 있겠죠. 전체 대비 60% 70%까지 확대를 시키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국민이 내야 되는 국민건강보험료도 증가가 돼야 되겠죠. 근데 문재인 케어는 뭡니까? 다른 모든 정책이 그런 것처럼 돈은 더 안 걷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돈은 안 걷겠는데 돈은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건강보험료가 증가가 돼야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국민들한테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안 걷고 돈은 더 많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기획재정부에 따르게 되면은 2017년도 3월 7일 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2023년도가 되면 이게 고갈이 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메꿉니까? 누구를 지금 마녀로 몰고 있는 겁니까? 의사 선생님들을 마녀로 몰고 있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들이 갖고 있던 비급여 측면을 다 줄여버리고 실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의료 기술을 행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당연히 자기 의료 행위에 대해 가지고 보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게 당연한 거 정당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만큼의 보수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의사는 소수니까 그리고 마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엘리트적인 기득권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딱 프레임을 씌워버린 것이죠. 어떻게 프레임을 씌워버린 겁니까? 야 의사들 같은 경우는 너네 비급여 받지 마. 비급여 그거 줄여버리고 다 급여로 몰겠어. 근데 국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돈 많이 안 내셔도 돼요. 왜?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쏙 빼놓고 2023년도가 되면 고갈이 되는 얘기는 쏙 빼놓고 그 적자를 지금 최대한 뭐로 메꾸겠다라는 겁니까? 의사들이 받고 있었던 비급여 수준을 싹 다 없애버림으로써 마이너스 수준을 채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언론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기득권인데 기득권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겠다라고 지금 비급여를 낮추겠다라는 이 좋은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어느 선진국을 비한다라고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선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그 체계 같은 경우도 아주 선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케어처럼 60% 70%까지 확대를 시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선진국 수준의 우리나라 국민 의료체계는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세금은 더 걷지 않고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겠다는 것이죠. 돈은 어디서 떨어집니까?
환급을 받는 거의라도 있습니까? 없죠. 의사들만 두들겨 패겠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두들겨 패고 있죠. 프레임을 딱 씌움으로써.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비급여와 급여가 갖고 있는 각각의 이제 측면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급여 같은 경우는 의사의 자율성이 굉장히 높고 급여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의료행위에 있어가지고 A라는 환자가 있었을 때 A라는 환자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건 누굽니까? A 담당 의사죠. 정부가 잘할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A라는 환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의사죠. 그 의사가 100% 자율권을 가지고 자기 판단에 맞게끔 선택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급여 측면이었던 것이죠. 근데 비급여 측면 자체가 줄고 급여가 높아지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철수라는 사람이 지금 MRI 검사가 필요해요. 오케이. 그럼 나의 MRI 검사를 좀 합시다.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 그럼 1대1로 다이렉트로 그냥 끝나버려가지고 비급여적인 측면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급여로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해놓는 어떤 규칙이나 조건들 그거를 충족을 못 시키게 되면 MRI 검사 못하는 겁니다. 전화가 좀 와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의사 선생님 판단을 했었을 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만약에 비급여로 딱 빠져들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해놓은 어떤 규칙들 그런 거 충족을 못했다? 그럼 MRI 검사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급여라는 것을 우리가 원가 대비 128%도 된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의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의사의 자율권이 보장이 되어 있는 측면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신진기술적인 측면도 있는데 아주 재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재 지금 의료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약품이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의료 기술로서는 별로 조금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어제 내가 논문을 좀 읽어봤는데 그 논문 보니까 그 약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오케이, 가능하죠. 뭐였을 때는 비급여일 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급여적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신진기술이 빠르게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적인 어떤 규제 이런 것들 다 통과를 하는 데까지 벌써 수개월이 걸리죠. 그거를 다 통과하고 난 뒤에도 실제로 할 수 있는 보장도 없지만 규제가 다 씌워지게 되고 조건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할 수 있다는 것이 급여적인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급여를 급여로서 우리가 60% 70%까지 이렇게 증가를 시키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신기술, 신약 이런 것도 적용이 제대로 빨리빨리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문재인 케어, 즉 쉽게 얘기해서 비급여라는 것을 급여로 60% 70%까지 증진을 시키겠다라는 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골자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금 정책 같은 경우는 현재 의료계가 처해 있는 상황들 93% 가까이를 다 지금 민간이 이제 의료기관이 담당을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책임져야 되는 환자들까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의료기관에서 맡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금 의료기술은 아주 상향이 되어 있지만 가격 같은 경우는 하락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더 많이 주겠다라고 한다면은 건강보험료를 높여야 되는 것이 지당한 것인데 그거는 높이지 않고 의사들만 두들겨 패겠다라는 거 이것이 지금 현재 세 가지의 측면을 현실을 아무것도 생각을 못한 문재인 그의 기본적인 문제점이고 나아가서 의료행위에 있어가지고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가장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의사고 그 의사가 전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비급여적인 측면이 되는 것인데 그 비급여적인 측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게 딱 개입이 되는 순간 수만 가지 조건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수만 가지 규제가 생기게 되는 순간 의사로서 내릴 수 있는 자율적인 판단이 아주 위축이 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문재인 케어는 사람을 살리는 케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꿀을 발라놓은 독약입니다. 처음에는 맛있다고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수만 가지 지금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그랬던 것처럼 단통법이 그랬고 통풍치킨에 대한 논란도 그랬고 수만 가지 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되게 되는 순간 전문성은 떨어지게 되고 의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환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의료가 아니라 사람 잡는 케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